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성아TV에서 이보연의 솔직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로운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방송 자체가 이제 처음이시고, 좀 사연이 좀 남다르신 분이세요. 외신들과의 인터뷰 한두 차례 이제 하신 경험이 있으시고, 국내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밝혀드리는 이제 이야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마음과 또 우리들의 아픔들을 같이 보듬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소개 직접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북도 정진에서 온 정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정별님이 하실 이야기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 방송에 이제 먼저 나오게 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북한에 계실 때 그러면 가정 형편이나 이런 것들은 어땠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서는 저희 집이 진짜 잘 살았어요. 뭐 남들 부럽지 않게 아버지가 보위부 출신이다 하니 뭐 남 부럽지 않게 생활을 잘했고, 제가 6살부터 체육을 했어요. 기계 체조를 하면서 그런 마라톤을 돌았거든요. 그게 국가대표로 이렇게 마라톤을 하면서 아시아 경기 3일 앞두고 정치범 수용소를 끌려가게 됐어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새까만 차가 와서 가지고 안에 떨리기만 했어요. 나는 왜 여기로 가야 되냐. 가야 되는 알고 가겠다 하니까 무작정 차에다 싣고 갔어요. 가서 불에 넣는 곳이 어느 수용소였어요. 그러면 그 국가대표로 마라톤 선수로 이제 올라가서 생활하면서 올림픽을 지금 3일 앞두고. 네, 아시아 경기 그죠? 아시안 게임. 네, 아시아 게임 나가려고 하다가 못 나간 거죠. 평양에 그렇게 지금 기숙사나 뭐 이런 데 있는데. 네, 밤중에 아직 점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점검하러 다니는데 그때가 축구 지도원인지 와가지고 마라톤 내 이름 부르는 거죠. 정별이 어디서 왔다고 해서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내려. 네네, 입던 옷 차림으로 그냥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면서 돌려서 우리 지도원하고 같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감독이지만 북한에는 지도원이거든요. 그쵸. 같이 갔거든요. 잠깐만 잡아가지고 그냥 타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냐고 알고 타겠다고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지도는 무슨 눈치 있잖아요. 까만 차니까. 그치. 근데 저는 그걸 몰랐거죠. 왜? 너무 모르는 네, 아예 모르고 그냥 왜 타라고 지금 빨리 타라고 막 굴더라고. 그래서 싹까만 양복 입은 사람, 안경 낀 사람들이 불량간에 와가지고서 차에다 훌 실어라. 그러니까 나는 뭐 얼떨떨결에 그래서 왜 가야 되냐고, 이 차 무슨 차냐고, 어디로 가냐고 막 내가 황당해서 그럼 물어보니까 거기선 답변을 안 해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래요. 이간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하니까 나는 이게 뭔 소리냐고, 내가 왜 이간나 소리를 들어야 되면 입을 왜 닥쳐야 되냐고 하면서 거기다가 반박을 했어요. 내려서 그 다음부터 막 고문이 들어오는 거죠. 막 이래 들어오는 거죠. 반박한다고, 말대꾸 한다고. 말대꾸 한다고. 그래 주워 맞고 척탕에 주워 맞고 하니까 난 너무 억울한 거죠. 총이에요? 척탕으로 여기 맞아가지고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충 기본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흠집이 이렇게 났죠. 네, 제가 솔직히 말해 이 배에 상처가 많아요. 주워 맞아 이마도 이렇게 다 떼겨서 이거 봐요. 다 기보매고 입술도 다 떼겨서 이렇게 기웠어요. 총탕에 맞아가지고 주먹을 맞고. 제가 그걸 너무 어린 나이에 그걸 겪다나니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부모가 원망스러웠어요. 왜 책임 못 질 건 낫냐, 엄마한테 아픈 소리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때가 제 나이가 21난지 22이 됐을 거예요. 그래 가서 거기 가서 생활을 하면서 부모 얼굴도 못 보고 엄마 아버지를 찾자 해도 가족이 다 들어왔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찾으려니까 나갈 때 얼굴 보고 들어올 때도 얼굴 보는데 눈 하나 못 마주쳐요. 또 얼굴 못 들게 하잖아요. 네, 얼굴도 못 들게 하고 엄마란 말도 못 부르고 아버지란 말도 못 불러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각자 방이 다 달라요. 두 방 이렇게 방에 그저 식구가 다 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들어가 있으면 나갈 때 들어갈 때 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야간을 일 시키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들어가자마자 그냥 일을 시켜요. 나갈 때 엄마 얼굴 보면 엄마 한 점 먹고 아빠 보겠다 먹고 빼대면 뒤에 와서 함에 때려놔요. 대갈숙이라고. 죄인이 그런 죄인이 없어요.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가다 나니 너무도 거기가 싫은 거예요. 내 나라 뭐 내조국이라 하지만은 나는 이게 진짜
뼈쓰리고 뼈 아픈 그런 나라라는 걸 그때 막 느끼면서 하루아침에 집을 망하다 나니 아버지는 그렇게 있고 거기서 한 2년 세월호를 흘러서 우리 집이 그렇게 탁 되고 나니까 우리 애가 집에서 많이 힘써졌나 봐요. 아무래도 또 보위에서부터 이렇게 수술을 해보니까 애가 펴는 안으로 동그란 집안이거든요. 아예 빨간 여기서 말하는 빨갱이 있잖아요. 빨간 도장이죠. 또 애가 펴는 또 뭐 솔직히 말해 애할머니 삼촌이 김일성 시대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영웅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토대가 좋아가지고 어머니가 삼촌도 보이부. 네네 저 애가편이 다 보이부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진도 다 가지고 뭐 애 삼촌이 우리 제일 큰 삼촌이 사진 찍은 거 김일성하고 같이 찍은 사진 뭐 이러면 다 영웅 친거 표창 받은 거 일일이 그거 다 가지고 엄마만 뽑자 이렇게 됐나 봐요. 근데 자식은 어떻게 해요? 자식이 노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내 새끼 내가 거둬야지. 응? 여기다 못 둔다고. 그럼 나도 안 나고.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다 데리고 나온 거죠. 그래도 북한에서 보이지도원이라 했던 우리는 그 지역의 고위층이고 국정원 직원과 같은 것이고 그러면 수용소까지 지금 가셨는데 수용소로 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가 보위부 출신이다나니 보위에서 뭐 문건인지 뭔지 이렇게 남한에다가 팔아먹었대요. 그리고 안기분 돈은 먹었대요. 근데 우리 집 자체가 고지 시각에 사는 집이라 아버지가 그런 일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매난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는 계속 이렇게 죽여서 올라가지 하니까 기습이 나게 지금 그러니까 문건이나 만들자 그러면 얼마든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위부에서 사람 하나 몰아내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습게 뭐 걸려들었겠죠 아버지가. 타겟이 되신 네 거군요. 아버지가 더구나 남한 출신이라 더구나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남한 출신이거든요. 네, 여기 매가 형제가 다 있는데 저는 아버지 쪽에 형제를 안 찾았어요. 찾을 이유도 없고 뭐 이제 나타나서 뭐 내 누기 딸이라 하면 그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도 없고냐. 그리고 뭐 이제 와서 뭐 대한민국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싸리 보위부에서부터 안 찾는다 했어요. 국정원에서부터 저는 안 찾는다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이라든가 토대 이런 걸 되게 잘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시청자분들도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뭐야?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럼 보위부 출신이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북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런 출신 성분이면 사실 보이지도원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든데 저희 아버지는 뭐 6.25 전쟁 때 뭐 저게 뭐래요? 인민군 지원군으로 뭐 이렇게 나갔는지는 막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지는 그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치, 옛날 일이라 아버지도 남한 출신이란 걸 우리는 후에 알았거든요. 보위에서 나와서 알았어요. 외삼촌이 아버지 출처를 계단하니 그러니까 친할아버지하고 같이 넘어왔는데 할아버지가 지금 무산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 뭐 태어나서 아버지 고알로 있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 아버지 자체도 자기가 남한 출신이라는 거 모르고 있었는지는 그까지는 저도 모르죠. 우리가 강점기 시기에 맞아요. 이렇게 오고 갈 때 이때 그냥 고향만 남한인 거지 우리가 북한에서 김일성이 막 그 토지 개혁과 지주 자본 같은 걸 몰아내고 막 이거를 할 때가 아니셨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모함에 의해서 이렇게 되신 건데 그렇지 되면 그냥 가버리는 거잖아요. 북한에. 근데 저는 어려서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다나니 그걸 몰랐어요. 네. 그래서 내 집이 잘 살고 그래서 못 사는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치. 나와보니까 또 집이 없어요. 집이 없고 사는 게 말이 아니고 뭐 그러니까 뭐 우리라는 게 솔직히 말해 그렇잖아요. 딱지 하나 붙어가면 사람들이 쌍앙을 끼고 보잖아요. 그쵸. 사람 취급이라는 건 안 하잖아. 근데 수용소에서 사실은 어찌됐건 그렇게 다 가족이 다 해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기가 힘들죠.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쉽지는 않아요. 삼촌이 어떻게 보게 되면 명예를 걸고 그렇죠.
진짜 군복까지 벗을 생각을 하고 이제 근데 북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출가 외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남편이 제주에서 딱 갈 때 너 남편 따라갈래? 어떡할래? 맞아요. 딱 여자한테 물어봐요. 물어봐서 남편이 남편 따라 가겠습니다 하면 같이 보내고. 걸고 가는 거고 안 그러게 되면 자동 이혼 해가지고 여자는 일단은 이렇게 빼는 그러니까 완전한 정치범이 아닌 이상은 이것도 정치범이긴 하지만 정치 경제범인 맞아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이 집안을 이 와이프까지 다 아는 거니까 싹 다 끌어가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법이다 보니까 어머님을 네. 이렇게 뺄 수가 있었던 거네요. 네네. 사실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네요. 근데 워낙에 힘이 있으셨고 북한 또 약간 그 애매모호한 그런 법들이 있어요. 뭐 중앙당 합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돼서 어머님 나오셨는데 그럼 나오셔가지고는 그러면 집이 없다고 했는데 그냥 본인이 살던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살던 곳은 원래 랑강도 해산이에요. 네. 어머님의 고향이 어머니 고향은 해령 굼생이고요. 근데 굼생으로 안 보내더라고요. 국경 영선이니까 그런지 또 거기를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 간 게 하성으로 간 거예요. 화성이요? 예, 하성 군동이란 데 갔어요. 경북도 군동리. 예, 하성시 군동리 군동리라고 있어요. 예, 근동은 알죠. 네네. 통근 열차가 근동 네네네 열차가 맞아요. 네 거기를 갔어요. 거기에는 거기는 되게 오진데인데. 완전 오제요. 오지, 예. 앞뒤다 산이고 사람들이 미개해요. 뭐 여기서 말하면 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군동리 사반이라면 추박골에서 온 사람들의 전문 평양 예. 평양 소개민 뭐 어디에서 추방되고 온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말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 무작정 때려요. 거기는. 뭐 비서도 다 그 모양 그 꼴이고 거기서 또 싸움이 벌어지고 하면 뭐 낙이 없어요. 피봐야 또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뽑기는 했는데 네. 어떻게 또 사는 곳까지 이렇게 할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삼촌이. 추방 결국에는 네네. 추방을 갔네요. 어쨌든 벌은 받긴 받았네요. 받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때 나는 머리가 그때 텄나 봐요. 뭐 주먹이 세지 않고 입이 안 세고 주먹이라도 세야지 살아남겠구나 하는 거 그때 느꼈어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엄마 맞는 것도 보고 내 눈에서 엄마 딸이 다섯인데 다섯이에 그 엄마 아버지까지 달라붙어 저희 엄마 때려요. 근데 나는 거기서 혼자 거기서 이기지 못해요. 내 그런 것이 처음 봤어요. 내 태어나서. 그러니까 정별님이 계시는 데서 어머님을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때리는 거예요? 네, 한 집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돌 두 개다가 무슨 호박을 심었는데 우리가 심었는데 그 집에서 또 심었나 봐요. 그 집도 추방되고 온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더 자기네보다 자기는 좀 낫다는 게죠. 그러니까 완전 뭐랑 말하되 딸들 당카이고 쟤보다 제 엄마 뻘을 막 잡았는데 엄마가 그때 간복수 왔어요. 거기 가서 예. 그런데 가다 날이 병 만난 거죠. 근데 엄마를 막 잡아 두드리니까 나는 이게 뭐지 하고서는 옷을 위에 입었던 그때 봄이 없을걸요. 위에 거 벗어놓고 가서 잡아대 끌고 나도 막 냉동챙 치고 뭐 할 게 없었어요. 언니하고 둘이 달라붙어 때리고 동생들은 어리고 언니하고 둘이 잡아 두드리고 우리도 맞고 걔네 앉아서 왕왕하면 내가 왜 이 신세 됐냐고 또 엄마하고 행풀이에요. 그 엄마는 내한테 할 말이 없었어요. 진짜 저희 어머니가 불쌍해요. 제가 엄마한테 못할 말도 하고 별난 욕도 다 했어요. 엄마 보고. 근데 지금에 와서 많이 후회돼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줄 알았으람 다시 만날 줄도 몰랐으람 내 엄마한테 이런 말은 안 하겠는데 너무 상처를 준 게 지금 후회돼요. 진짜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나와서 결국에는 추방이 됐고 그나마 손을 쓴 것도 추방이 됐고 추방이 된 상태에서 갔는데 텃세 자기들만 네. 같은 적인데도 또 텃세 또 그러니까 보는 게 없잖아요. 거기는 보는 게 없어요. 기차도 처음 봤대요. 그런 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다가 좀 안 돼서 내가 중국에 발들여놨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감시하거나 이렇지는 않았나 그때는 감시는 안 했어요. 일단 우리 제주고 나와서 또 언니랑 뭐 동생들이랑 학교 다니다 졸업해서 그 농장 일을 또 할 때니까. 농장원이 됐구나. 네. 어차피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뭐 직장이란 건 없었고 농촌이니까 일을 하고 있고 착실하게 난 일하다가 계속 됐어요. 나는 그냥 말썽꾸러기였어요. 그 다음부터 나는 그저 이렇게 뭐 우리 집에서도 내놓은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다시 여기서 못 살겠다고 계속 거기다가
얘기하고 이러니까 우리 그럼 어디로 가겠냐 해서 우리 친척이가 뭐 구춘인지 뭔지 그 다탄에 살아요. 거기도 추방골인데 그러니까 추방골에서 추방골로 가는 건 또 괜찮나 봐요. 네. 그래서 거기로 가겠다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보내준 거죠. 그 거기가 있다가 내가 98년도 들어갔다가 2001년도인지 2년도인지 잡혀 나왔을 때예요. 그때 엄마하고 중국에 갔다가 네, 잡혀 나왔대서 북송돼서 나왔어요. 그렇게 방랑 생활을 하다가 중국에 넘어갔었다가 네. 잡힌 거네요. 네, 잡혀서 한 동네에서 한 13명 살았는데 다 잡혀 나왔어요. 아이고. 다 잡혀 나왔어요. 그래, 그때에 내가 잡혀 나와가지고 엄마하고 동생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 부록고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 동생도 막내가 발 들여놓고 엄마도 도망간 게 발 들여놨는데 막 넘어오지 말라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끝내러 엄마, 그 엄마 내 갔다가 다시 넘어와서 엄마 내 데리고 갈게 해놓고 약속하고 갔거든요. 가다가 한 몇 달 있다 또 잡힌 거예요. 뭐 일이 안 되다 안에 들어가다 잡힌 거죠. 잡아서 다시 나오게 되니까 도집교서 갔는데 도집에서 뛰지 말았는데 도집에서 내가 달아났거든요. 그 립체다리 밑 나남의 립체다리 밑에 더 지켰어? 네, 근데 성북에 우리 그때 동원을 나갔어요. 성북. 성북에 동원 나갔다가 거기 애들이 한 소위 뛴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라톤 했으니까 경기장에 제가 감시반장질 했거든요. 저가 소위다 잡아오라 그래서 그 잡으려 갔다가 내도 뛴 거죠. 근데 나는 안 잡혔는데 다른 사람들 잡혔나 봐요. 안 잡혀가지고 자지간 우리 저기 저 삼촌 집에 찾아 들어갔어요. 우리 삼촌이 감춰두고 내 막내가 그때 살아있더라고요. 이렇게 막내 데리고 라남에 가서 엄마 얼굴 보고 나는 가겠다고. 그때는 뭐 북한에 아예 있겠다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마음이 있을 리 있어요. 내가 그치. 당할 때를 당했는데. 그래가지고 뛰기 시작해가지고 밤에 동생이 라남까지 갔다가 라남에서 엄마를 모셔온 거죠. 그러니까 다음날에 언니도 오고, 근데 언니 시집 가서 뭐 형부도 있더라고요. 아저씨들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그리고 엄마 내가 갔다가 돈 좀 벌어서 돈 보내줄게. 입돈 옷 다 벗어주고 돈은 다 뺏기고. 그러니까 와서 뭐 돈 그때 중국 돈 50원밖에 없었나 봐요. 내가 건세한 게 그 50원 자체를 주고 그러고 돌아서 완 거죠. 들어오다가 또 아예 두 번째, 세 번째죠. 그때는 들어왔다가 세 번째 잡혀게 된 게 심양. 그러니까 부록고가 심양 쪽을 나래 데려가는데 그 심양 쪽에서 가는 분이 아마 한국 문건이 있었나 봐요. 서류들 있잖아요. 그 서류를 해주는데 나를 그 서류에 어떻게 근데 가짜 신분증이니까 황당하니까 일어나서 주고 하니까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 부록고가 나 같이 가서 식당에 가 밥 먹으면 내 먹으면 어느 만짝 먹겠어요. 혼자 가서 밥 먹다 나니 나는 얼뚱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갔는데 문건이 한국 문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잡혀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게. 안 되지. 예, 또 도망치게 했는데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잡혀가지고 도집에 나가면 안 되는데 나는 잡혀서 나가서 안 되는데 도집교에서 잡으려 지내니 들어왔더라고요. 나 잡으려 들어왔더라고요. 자기네가 잡으러. 네, 그리고 도집교에서 꽤 오래 있었어요. 한 1년 반 넘게 있었나 봐요. 나를 붙들어 놓고. 그러고 소리 내가 마지막에 심양에서 잡혀있을 때가 아마 더보이부 들어갔나 봐요. 이제는 더보이부에서 제가 많이 겪었어요. 그때는 진짜 살고픈 마음이 없었어요. 거기서 두들겨 맞고 그때는 우리 갖다나 아버지 나만 그걸로해서 잡혀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그거 그랬으니까 남한에다 무슨 정보를 갖다 주자 나 따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간 것도 아닌데 운동만 하고 평양에서 살아던 사람이 무슨 남한 정보를 어떻게 알고 뭘 갖다 줘. 그렇게 또 잡혀 나갔잖아요. 네. 또 잡혀 나가서 그때는 직결서 가고 뭐 하고 해서 그래도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좀 그래도 경하게 좀 했었는데 세 번째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내가 내보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안 내보내죠. 세 번째는 나갔을 때는 원성보협을 통해서 도보협에서 직접 와서 데려갔거든요. 도보협에서 네, 절에 도보협에서 넘어오는 거 절에 끌어간 거죠. 왜 끌어갔는가 하면 그때는 문건이 저기서 넘어온 게 남한 기돌로 넘어왔거든요.
남한 가다가 남한행으로 시도하다가 잡혔고 예. 보이부권이지 그러면. 보이부권이거든요. 예. 남한 기도를 해가지고 잡혀나가다가 보이에서 저쪽 딜려간 거예요. 그쵸. 족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족쇄 챙기고 나가는데 그럼 경찰들도 그건 못 건드리거든. 예.